지금 얼죽시는 너무 비싸서 프리미엄이 붙어서 오히려 최고가를 찍고 조금 소강 상태로 들어갔고 중신축급 애들은 오히려 좀 움직이고 있어요. 지역의 입지가 좋은 애들은. 그리고 공실로 고민하시거나 또는 부동산 자산의 자산가치 상승을 모색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아이엠박스에 연락주세요. 아이엠박스를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링크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엠박스 남성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지역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최근에 부동산 이슈가 정말 많은 것 같은데 메디테라님께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엠박스 구독자 여러분. 저는 지역 분석가로 활동하고 있는 힐링 재테크 메디테라라고 합니다. 오늘 재미난 얘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네요. 최근에 집값이 많이 꺾였다고 하는데 혹시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집값이 좀 꺾인 게 맞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난 5월 말부터 6월, 7월이 워낙 뜨거웠어가지고 아직도 되게 뜨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라고 하면 현장은 2, 3개월 전부터 식기 시작했는데 지금 뉴스에서는 이제서야 분위기가 식기 시작하나라는 식으로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뉴스만 보시는 분들은 조금 늦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뒤늦게 반응을 하는 거고 가격 자체도 거래는 많이 식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도자분들이 가격을 낮추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면 뭐야 분위기 꺾였다고 뉴스 나오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분위기 꺾였다고 얘기하는데 가격은 왜 이래? 호가가 너무 많이 나와 있어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게 아직 이게 와닿지 않는 거죠. 소유자분이나 매도자분들에게는 이렇게 와닿지 않아서 가격을 내리지는 않고 아직도 가격을 전시해 놓는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직접 나가보면 가격이 너무 높다, 분위기 꺾인 거 맞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가격까지 반영이 될 때까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고 조금 더 분위기가 안 좋아져야 마음이 조급해져야 매도자분들도 가격을 내릴 거기 때문에 그건 조금 더 추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직관적으로 딱 바로 보여드릴 수 있는 자료를 좀 준비했어요. 차트를 보시면 이게 플라워 차트라고 해가지고 이 매매가 오른쪽으로 가면 증가를 하는 거고 왼쪽으로 가면은 매매가 감소하는 거예요. 가격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전세가가 높아지는 거고 밑으로 내려가면 전세가가 떨어지는 건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9월, 10월 딱 떨어지고 밑으로 내려온 게 보이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전세가도 떨어지고 9월, 10월에는 매매가도 반대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8월부터 식기 시작했다는 게 이제 데이터에 확인이 되고 9월, 10월까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사실 데이터까지 반영되기까지도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사실 이 데이터도 좀 반영이 빠른 편이어서 그런 거지 일반 부동산원이나 KB부동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이 정도의 굴곡을 볼 수가 있거든요. 다만 이제 변동폭이 줄었다 정도로만 나오는데 이게 확연하게 지금 매매가가 좀 꺾이기 시작한 분위기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서울이 워낙 뜨거워서 경기 인천까지 에너지가 갔다라고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천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서울이랑 똑같이 모양이 똑같죠. 꺾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을 볼 때 흐름을 어떻게 체크해야 되냐면 전문가들 얘기할 때 서울 부동산 시장만 보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정책을 발표하는 것도 거의 서울 부동산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삼을 건 서울이고 매매가가 지금 10%까지 상승했다가 지금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23년도의 흐름이랑 비슷하거든요. 23년도에도 상반기에 에너지 뜨거웠다가 특례보금자리로 끝내고 나서 확 죽기 시작해서 소강 상태 오고 다시 24년도에 오르면서 이렇게 다시 하반기에 에너지가 꺾이는데 이거는 지난 사이클에서 봤을 때 큰 상승장과 큰 하락장 사이에서 큰 하락장 안에서 굴곡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되게 내 집 마련 못 하셔가지고 조급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직 막 그렇게 당장 5월, 6월, 7월처럼 막 뜨겁게 가격이 움직이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대부분 다 관망세로 많이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내가 최고가를 찍을 거냐, 네가 최고가를 찍어줄 거냐에 대한 눈치 싸움이 7월 말, 8월 초부터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가서 막 매물이 많진 않아요. 사고 싶은데 내가 거래할 만한 가격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사장님들이 좀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어. 이런 식으로 약간 매진 같은 느낌으로 얘기를 하시고 후달리시는 약간 마음이 조급해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지금은 그렇게 급하게 움직이실 시기 아니니까 좀 모니터링 하시다가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최근에 그 금감 원장도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대출 규제 때문일까요? 그게 대출 규제를 하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대출이 가계부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총량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총량 규제를 했는데 이번에 은행권에서 한 방법 자체가 금리를 그냥 올리는 거였어요. 은행 너무 좋죠. 예대 마진 남기고 너네 너무 좋은 쪽으로만 대출 규제하는 거 아니냐.
다양한 방법을 만들어라 라고 하면서 이제 압력을 가했는데, 문제는 대책을 발표를 할 때 좀 유예 기간을 많이 두거나 준비 기간을 둬야 되는데, 이번에도 너무 갑자기 9월 1일부터 DSR 2단계 진행하고 바로 이거 들어갈 거야 라고 하니까, 기존에 계약을 했거나 아니면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대출 나온다고 했다가 안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8월 21일에 발표를 했다가 추석 전에 바로 고개를 숙여서 25일 천하라고 해가지고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추석 때까지는 버티지 않을까, 추석 이후에 분위기를 보고 나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그것도 못 버티고 이제 사과를 해서 이제 유야무야 됐었는데, 현장에서는 그거와 관련해서 그렇게 사과했으니까 어떤 부동산사님 이제 대출 규제 전면 철회된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 실제적으로는 그렇진 않아요. 스트레스성 DSR이 9월 1일부터 적용된 건 맞고, 그 내부 관리 규정으로 지금 DSR이 적용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걸 어디까지 적용을 할 거냐가 문제고, 이게 가장 큰 이슈가 된 건 사실 올림픽 파크포레온 입주가 지금 12,000세대 있는데 걔네 지금 대출 안 나온다니까 지금 현장에서 난리가 난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안 좋은 거냐, 대출 규제 때문에 그런 거냐라고 하면 뭐 그 이유가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가장 큰 비중은 아니고 5, 6, 7월이 워낙 뜨거웠기 때문에 숨고르기 소강 상태가 들어가는 거에 그거 대출 규제까지 얹어져서 분위기가 더 두각이 돼서 가시화됐다라고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지금 대출 규제가 더 심해진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 기조는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총량 규제는 계속 해 나갈 건데, 지금 대출 규제를 이제 세게 하냐 약하게 하냐, 그러니까 완급 조절의 문제인 거지, 나중에 분위기가 정말 부동산 시장이 나빠지면 대출 규제 자체를 아예 다 없애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건 어려워요. 가계부채가 너무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고, 이거는 IMF부터 고질병으로 생긴 오랫동안 정체되어 왔던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전에도 완급 조절의 부분이었지 대출 규제 자체를 아예 없애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심해질 뿐이고, 다만 이번에 문제가 된 건 전세대출에도 규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전엔 전세대출에는 규제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DSR 자체도 전세대출에도 이제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반발이 심한 거고, 이게 왜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냐라는 건 실수요자이기 때문인 거죠. 사실은 지금 시장도 실수요자가 매수를 하는 트렌드의 시장인데, 지금 끌어가는 시장은 실수요자예요. 근데 대출 규제를 하면 왜 금감원장이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냐라는 건, 실수요자가 대출을 받는 건데 이걸 규제를 너무 이렇게 강하게 갑자기 들어가 버리니까 명분이 없는 거죠. 투기나 뭐 투자 세력이 아니고 실수요자 수요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여론이 안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과를 한 거고, 지금도 대출 규제 자체가 전세대출 DSR이라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 앞으로 사실 스트레스성 DSR 2단계를 들어가서 내가 대출을 받을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총 금액 자체가 줄어들어서 힘들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대출의 실제적인 내용을 까보면, 스트레스성 DSR 때문에 내가 대출 받을 수 있는 게, 이전에는 뭐 3억까지 대출 받았는데 이제는 뭐 2억 5천밖에 안 나와 라고 하는 것도, 그거보다 더 영향을 크게 미치는 건 사실 MCG, MCI라고 있어요. 그 방빼기라고 하는데,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최우선 면책 안에서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그걸 먼저, 어떤 순서와 상관없이 먼저 이제 변제를 해주는 금액은 떼주고 나서 이제 대출을 해주냐 안 해주냐가 MCG, MCI인데, 그래서 기존에는 MCG, MCI라고 해서 한 사람당 2개 또는 3개를 쓸 수 있게 해줬었어요. 그래서 방빼기를 안 하고 대출 한도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줬는데, 이제는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하는 MCG, MCI 방빼기를 안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기존 서울이 5,500만 원이거든요. 기존 2억 5천 나왔던 거에 5천만 원이 더 빠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2억밖에 못 받는 거죠. 그러면 총량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확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대출이 힘들다, 대출 금액이 너무 줄었다라는 건 사실 스트레스성 DSR의 역할도 있지만 MCG, MCI 방빼기를 안 해주기는 그 부분도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출 규제의 항목들은 대충 굵직굵직한 건 이런 거고, 이게 앞으로 좀 유지가 될 건데, 사실 내년 상반기 되면 다시 총량이 다시 시작되니까, 해마다 다시 시작되니까 그러면 이제 대출이 쉬워지고 괜찮아지지 않겠냐라고 하겠지만, 이 대출 규제의 기조는 꾸준히 가는 거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이 없어서 대출을 못 해주는 거랑 규제가 있어서 내가 자격 조건이 안 되는 거랑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원래 연말 되면 12월 되면 은행에서 돈이 없어서 대출이 안 나와요.
돈이 남아있는 은행을 찾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사실은 대출을 미리 받을 사람들은 그 전에 대출을 미리 받아놓는 편인데, 내년이 돼도 돈이 생기지만 대출 규제는 유지가 될 경우 자격 요건이 안 돼서 어차피 대출이 그렇게 자유로워지진 않을 거라서 내년도 뭐 그렇게 좋아질 거다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수도권 지역으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이 괜찮을지 아니면 나중 시점까지 좀 더 기다려야 될지 좀 되게 혼란스럽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상황에서는 가격이 사실 그렇게 메리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보여드렸듯이 매매가가 다시 하락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데, 가격은 높은 상태에서 내가 대출 총액을 많이 받아서 대출을 받아서 산다. 가격이 더 떨어지고 나서 대출 총한도가 좀 적어지더라도 내가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나중에 이자도 낮아지고 이렇게 했을 때 산다. 어떻게 봐도 후자가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급하게 하기보다는 추후에 조금 더 분위기를 봐서 내가 움직이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모든 지역, 모든 단지가 똑같이 움직이지 않고 이 본인의 자산 상황에 맞게 후보 단지를 골라서 가야 되는데, 지금 얼죽시는 너무 비싸서 프리미엄을 붙어서 오히려 최고가를 찍고 조금 소강 상태로 들어갔고, 중신축급 애들은 오히려 좀 움직이고 있어요. 지역의 입지가 좋은 애들은. 그리고 지금 목동에 뭐 재건축 이런 거 사업형 나온다 하는 애들은 다시 움직이고 있고, 그러니까 각 지역이랑 단지마다 각각 지금 분위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흐름이 조금 달라요. 근데 내가 보고 있는 지금 단지가 이제 막 23년도에도 안 움직이고 24년도에도 안 움직이고 이제 막 움직이는 애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 단지마다 순서가 있거든요. 얘 먼저 움직이면 그 다음에 움직이는 애 있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애 있고 이런데, 내가 이제 막 움직이는 애가 된 거예요. 분위기가 안 좋더라도. 그러면 이런 애 같은 경우 지금 막 에너지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이 바닥을 찍고 개수가 줄고 가격이 올라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본인은 움직여야죠. 그런 단지를 보고 있다라고 하면. 근데 지금 전체적인 흐름은 꺾였다라는 거지 내가 보는 단지도 다 꺾였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 전체적인 흐름을 전문가가 얘기할 뿐 본인의 거랑은 좀 결이 딱 맞을지는 않을 수 있으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만 참고하시고 본인 거를 먼저 앞서서 그걸 두는 게 액션을 취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